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독이 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그저 상대방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만 단정짓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 준비한 자료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실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망 자체가 문제일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대체 왜 내 인간관계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식으로 끝나는 거지? 솔직히 이런 생각 살면서 다들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만나는 사람의 얼굴과 이름만 바뀌었지 결국 또다시 상처받고 멘탈이 너덜너덜해져 버리는 그 지긋지긋한 결말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독하게 반복되는 고통의 진짜 원인이 뭔지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굴레에서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 악인인가 악연인가로 들어가서 사람과 관계의 본질적인 차이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 정말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악인은 그냥 외부에 있는 어떤 한 사람, 하나의 성향이에요. 내 밖의 존재니까 물리적으로 거리만 싹 두면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죠. 근데 악연은요? 이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악연은 나와 그 사람이 만들어낸 연결이고 패턴이에요. 외부의 타인과 내면의 내가 같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어떤 회로라는 거죠. 악인을 끊어내려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만 악연을 끊어내려면 이 상호작용의 패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내 안의 회로를 보지 못하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름표만 바뀐 사람을 데려다가 똑같은 막장 드라마를 다시 찍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전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인간의 의식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관계에 의존한다는 사실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고 절대적인 악이라는 건 사실상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직원한테는 숨통을 조여오는 폭군 같은 최악의 상사가 다른 직원한테는 되게 엄격하긴 해도 내 인생을 발전시켜주는 최고의 멘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 인간이 악인인가라고 따지는 건 시작부터 틀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랑 저 사람이 딱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떤 기가 막힌 회로가 만들어지길래 이러는 걸까 하고 말이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멈추지 않는 악연의 회로입니다. 이게 왜 단순한 운이 아니라 기계적인 회로인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악연은 그냥 쟤랑 나랑 성격이 좀 안 맞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악연의 회로에 갇히면요, 만날 때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상처를 입고 내 소중한 에너지는 그냥 바닥을 치게 됩니다. 발전은커녕 삶이 완전히 정체되어 버리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힘든데도 떠나지를 못하고 집착만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나죠. 내 모든 에너지를 싹 다 고갈시키고 성장을 꽉 막아버리는 정말 무서운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르마의 거울이라는 엄청난 은유가 등장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악연은 길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재수가 없는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무의식 속에 아직 해결 안 된 문제를 바깥 현실로 짠하고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만약 내가 이상하게 계속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만 만나고 있다면 왜 내 주변엔 저런 인간들밖에 없지 하고 남 탓할 게 아니라 대체 내 안에 어떤 회로가 계속해서 저런 통제형 인간들을 내 인생의 무대로 캐스팅해 오는 걸까?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정말 뼛속까지 와닿지 않나요? 사람을 끊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진짜 어려운 것은 그 회로를 보는 것이다. 이 핵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낡은 회로가 그대로 살아있는 한 여러분 인생이라는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만 계속 바뀔 뿐이지 상처로 얼룩진 똑같은 대본의 연극이 평생 동안 반복될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섹션, 환상을 불러오는 위험한 결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뇌가 어떻게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상대방의 파괴적인 행동,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연의 패턴, 그리고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의 집착. 이 세 가지가 딱 결합하는 순간 우리 뇌 안에서는 문자 그대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이 결합이 뇌의 도파민과 코르티솔 시스템을 미친 듯이 자극해서 고통과 보상을 하나의 세트로 확 묶어버리거든요. 명백하게 나를 아프고 괴롭게 하는데도 마치 심각한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그 관계를 멈출 수 없는 끔찍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뇌가 이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어마어마한 착각, 즉 인지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데 뇌는 그걸 우리가 너무 열렬히 사랑해서 그래 라고 착각합니다. 내 일방적인 희생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으로 포장하고 숨막히는 불안감은 데스티니로, 병적인 의존은 헌신으로, 심지어 나를 억압하는 그 폭력적인 통제마저도 나를 향한 따뜻한 보살핌으로 완벽하게 왜곡해버립니다. 내가 당하는 학대를 내 뇌가 스스로 미화해버리는 정말 위험한 착각인 셈이죠.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걸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도저히 내 모습이라고 인정하기 싫은 나약함이나 두려움, 억눌린 욕망 같은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의식에 꼭꼭 눌러 담겨 있다가 어느 순간 바깥에 있는 타인에게 촥 하고 투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을 만큼 사랑하거나 반대로 죽일 듯이 미워하는 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에게 반자된 여러분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체 내 안에 어떤 그림자가 그 사람을 굳이 내 삶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였을까요? 자, 그럼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번째 섹션, 상처를 다루는 새 층위에서 그 실질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치유할 때는 절대 순서를 건너뛰면 안 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생존입니다. 신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일단 내가 안전해지는 게 1순위예요. 이 생존이 완벽하게 확보되고 나서야 비로소 2단계, 즉 내 마음의 패턴을 돌아보는 심리적 성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끝난 마지막 3단계에 가서야 철학이나 영성의 관점에서 내 영혼의 성장이니 카르마니 하는 것들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여기서 저 진짜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가장 기본적인 1단계, 안전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지금 당장 폭력이나 착취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서 다짜고짜 고상한 영적인 가르침을 늘어놓는다? 이건 명백한 영적 가스라이팅입니다. 맡고 있는 피해자한테 가서 아우 다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겪는 카르마니까 참으세요 라고 하는 건 치유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피해자의 가슴에 2번 대못을 박는 또 다른 형태의 끔찍한 폭력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네요. 5번째 섹션, 보병궁 시대의 진정한 연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맺어야 할 진짜 관계란 어떤 걸까요? 보통 우리가 내 인생을 도와주는 귀인이라고 하면 나한테 늘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달콤하게 위로해주는 사람을 떠올리시죠? 근데 이런 분들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가 그 사람한테 온팡 의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귀인은 차원이 달라요. 이분들은 가끔 뼈 때리는 진실을 날려서 우리를 엄청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우뚝 설 수 있게 자립심을 엄청나게 키워주죠. 그리고 가장 멋있는 건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미련 없이 우아하게 딱 손을 놓고 떠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네 인생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면서요. 이게 바로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관계의 모습, 흔히 말하는 보병공 시대의 에토스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옛날처럼 위계질서 따지고 억눌렀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서로 공명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계로 가는 거죠. 너 없으면 난 못 살아. 우린 하늘이 맺어준 징글징글한 운명이야. 이런 독이 되는 마인드를 훌훌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 대신 철저한 개인의 자유와 건강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쿨하고 성숙한 관계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이자 가장 건강한 인간관계의 모식을 단 한 줄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묶어두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깨워주기 위해 만난다. 와,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말 아닌가요? 억지로 얽어매는 관계는 진짜 인연이 아닙니다. 어떤 만남이든 진짜 목적은 서로가 가진 낡은 겁질을 탁 깨부수고 나와서 더 자유로워지고 성장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그 지긋지긋한 악연의 회로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깨달은 바로 그 순간, 그 어두컴컴했던 회로는 이미 힘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결정권은 다시 여러분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오늘 해소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낡고 고통스러운 회로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갈 준비 되셨나요?